신데렐라 게임 77회입니다. 구하나가 원장 수녀를 만나고 있어요. 구하나는 도대체 왜 원장 수녀를 찾아간 것일까요? 구하나는 원장 수녀에게 신여진에 대해 털어놓으려고 갔던 거죠. 자기가 당한 가짜 딸 사기극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으니 원장 수녀에게 다 털어놓고 혹시라도 구하나의 친엄마에 대해 알거나 들은 게 있으면 그게 뭔지 물어볼 생각이었던 거예요. 원장님이 캐나다로 떠나신 이후에 저는 큰 일을 겪게 되었어요. 제 친엄마라는 사람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가짜로 밝혀지긴 했지만요. 그런데 제 친엄마라고 사기를 친 사람은 바로 뺑소니 교통사고로 죽은 이두나의 친엄마였어요. 두나가 낳은 은총이를 보호하려고 저에게 친엄마인 척 접근을 해왔던 거죠. 즉, 이두나를 뺑소니 교통사고로 죽인 사람이 혹시라도 두나의 아들 은총이까지 해칠까봐 저를 가짜 딸로 삼아서 은총이랑 함께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해서 살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 여자는 바로 혜성그룹 회장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원장 수녀는 구하나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매우 놀랐어요. 은총이 친할머니를 드디어 찾은 거구나. 그런데 자기 손자 보호하겠다고 하나 너에게 몹쓸 짓을 해서 무척 상처를 받았겠구나. 이렇게 말하며 안쓰럽게 구하나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구하나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드디어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제가 이런 일을 겪다 보니 진짜로 저희 친엄마가 누구인지 정말로 궁금해졌어요. 저희 집에 화재로 불에 타서 아빠가 돌아가신 후 저를 보육원에 데려다 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그리고 저의 친엄마에 대해 조금이라도 들으신 이야기는 없으신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물어봅니다. 원장 수녀는 갑자기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더니 하나야, 잘 들어. 내 아빠가 화재로 돌아가시고 너를 보육원에 데리고 온 사람은 너의 옆집 주민이셔. 옆집 아주머니께서 너희 친엄마에 대해 나에게 말은 해주었어. 하지만 옆집 아주머니도 너의 친엄마인 것 같다. 이렇게 짐작만 하실 뿐이지 확인이 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너에게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야. 너를 보육원에 데리고 온 아주머니 성함은 기록에 남아있으니 주소랑 함께 알려줄게. 하지만 아직까지 그 집에 살고 계신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지. 아무튼 하나 내가 그 아주머니에 대해 알고 싶다면 내가 성함과 주소는 알려줄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구하나는 드디어 자신이 어릴 때 살았다던 지금은 불에 타고 없어진 옛날 집터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새로 지은 예쁜 집이 세워져 있었고 남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구하나를 보육원에 데려다 준 옆집 아주머니는 다행히 이사를 가지 않고 여전히 그 집에 살고 계셔서 드디어 그 옆집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20여 년 전 옆집 화재 사건 혹시 기억나시나요? 깜짝 놀라서 구하나를 바라보는 옆집 아주머니. 당연히 기억하죠. 우리 집에 불이 옮겨 붙을까봐 얼마나 놀랬었는데 당연히 기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가씨는 누구예요? 제가 바로 그 불난 집에 아빠랑 단둘이 살고 있었던 하나예요. 아빠가 화재로 돌아가시자 아주머니가 저를 보육원에 데려다 주셨다고 들었어요. 아, 그 아이가 바로 아가씨예요? 당연히 기억나죠.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아주머니. 저희 집에는 아빠와 나 단둘이 살았지만요. 혹시 저희 엄마가 저희 집에 찾아온 적은 없었나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아주머니는 안타까운 눈으로 구하나를 바라보더니 사실은요. 되게 엄마처럼 보이는 여자가 딱 한 번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불이 난 날 그때 찾아왔던 거예요. 왜 아가씨의 엄마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그 젊은 아가씨가 집이 활활 불에 타고 있으니까 내 딸 좀 구해주세요. 아이 아빠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외쳐댔었거든요. 그러나 그만 얼마 후 실신해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고 말았는데 저는 불을 끄느라 그 여자가 어느 병원으로 실려갔는지는 몰라요. 아무튼 나는 그 젊은 여자분이 다시 이 집을 찾아오기를 손꼽아서 기다렸었거든요. 내 딸이라고 외쳐댔으니 그 젊은 여자분이 나타나면 아가씨 친엄마인지 확인을 해보고 아가씨를 맡기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 여자는 그 후로 다시는 우리 동네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이 아가씨를 보육원에 데려다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실을 보육원 원장 수녀님에게도 말을 해두었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친엄마가 나타나서 하나를 찾으면 여기 이 보육원으로 보내드리겠다고 원장 수녀님에게 말씀드려 놓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난 구하나 집에 나타나서 울부짖던 여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래요. 바로 신여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신여진은 자신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내다가 우연한 기회에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었던 첫사랑 남자가 자신의 친딸을 홀로 키우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수소문을 해서 처음으로 찾아왔었던 거예요. 하지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 그날 불이 났었던 거죠. 신여진은 집이 활활불에 타고 있으니까 자신의 딸과 첫사랑 남자가 걱정이 되어서 울부짖다가 그만 실신을 하고 만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서 자신의 친딸과 첫사랑 남자가 불에 타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만 충격을 받아서 부분 기억 상실증에 걸려버리고 만 거죠. 불이 나서 죽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에 신여진은 그만 첫사랑 남자와 친딸 구하나의 존재를 까맣게 딱 그 부분만 기억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자신에게는 너무도 아픈 부분이었기에 그 부분만 칼로 도려내듯이 충격으로 기억이 상실되어 버리고 만 거지요. 하지만 나중에 우연한 기회에 구하나가 친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드디어 신여진은 그동안 부분 기억 상실증으로 하얗게 날려버렸던 첫사랑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친딸에 대한 기억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한편 신여진은 드디어 구씨 남매의 아버지에 대한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아, 구영민 씨가 구씨 남매 아빠였어? 그래, 기억난다. 기업 사냥으로 내가 꿀꺽한 회사 중에 하나였지. 큰일 났네. 구씨 남매가 아주 작정하고 나에게 복수하려고 우리 회사에 들어왔던 거로구나. 그런데 구씨 남매 배우에는 리처드 안이 있어. 그자가 구지석을 본부장으로 세우라고 나에게 압력을 넣더니 이번엔 구하나를 감사부장으로 내세웠구나. 도대체 리처드 안은 나에게 무슨 원수를 졌기에 이 짓을 하는 걸까? 신여진은 리처드 안과의 미팅을 주선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리처드 안이 자기 얼굴을 보이겠어요? 절대 아니죠. 사업상 비밀이라고 하면서 화상으로만 얼굴을 가리고 미팅을 진행할 것입니다. 얼굴은 가리고 목소리로만 회의를 할 텐데 목소리마저 변조를 해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신여진은 자신의 남편인 줄은 꿈에도 모르는 거지요. 한편 리처드 안은 신여진의 기업 사냥 기록을 모두 다 갖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불법 비자금이 해외에 있다는 기록까지 모두 다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 이 모든 걸 터뜨리면 혜성그룹은 금방 망하게 될 거라고 신여진에게 압력을 넣게 됩니다. 신여진은 리처드 안에게 바라는 게 뭐냐고 물어봅니다. 리처드 안은 신여진에게 그동안 기업 사냥으로 피해를 입힌 회사들을 모두 찾아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기업 사냥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여진이 냉큼 알겠다고 할 리가 없지요. 신여진은 핑계를 대며 리처드 안의 말에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타협이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니 결국은 리처드 안이 혜성그룹을 망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기울어가는 혜성그룹을 지석이 리처드 안의 도움으로 싼 값으로 사들여서 혜성의 새로운 회장이 되는 거죠. 리처드 안은 신여진이 빈털터리가 되면 그때서야 짠 하고 신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런데 리처드 안도 돈이 많아요. 그러니 빈털터리 신여진을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나 지으며 리처드 안의 돈으로 여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한편 신여진은 리처드 안과의 협상이 실패로 끝나자 감사부장인 구하나를 찾아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에게 설득이든 협박이든 해서 이 위기를 넘기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여진이 구하나를 찾아왔어요. 구하나, 어떻게 해야 혜성그룹에 대한 감사를 멈추겠니? 원하는 게 뭐야? 은총이?
은총이 입양을 너에게 시켜주겠다고 내가 말하면 너는 혜성그룹에 대한 감사를 여기서 끝낼 수 있겠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구하나는 콧방귀도 안 뀌어줍니다. 회장님, 저에겐 권한 없는 것 아시죠? 저는 저희 팀원들과 회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협의가 된 대로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 앞으로는 저를 찾아오지도 마세요. 이렇게 문전박대하며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한편 윤세영과 최명진은 구하나가 올린 갑질 영상을 내리기 위해 구하나를 찾아왔어요. 아니, 그럼 영상 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찮은 마당에 두 모녀가 들이닥쳐서는 빨래 건조대도 쓰러뜨리고 당장 영상 내리라고 협박까지 해대는 거예요. 그러자 화가 난 구하나가 대파로 최명지를 마구마구 때려줍니다. 아니, 때리려면 뺨도 아주 찰지게 찰싹찰싹 제대로 때려줘야지. 몸만 때리니까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최명지 자리에 윤세영이 서 있었어야 했어요. 그래야 윤세영을 대파로 뺨도 때리고 머리통도 때리고, 그래야 대파로 쳐맞은 윤세영이 눈이 너무 맵다고 난리를 치면서 눈물 콧물 다 빼내며 대성통곡을 하게 했어야 했는데 윤세영이 제대로 안 맞아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한편 윤세영은 구하나가 끝끝내 영상을 안 내리니까 누굴 찾아가겠습니까? 바로 구지석을 찾아가는 거죠. 세영은 지석에게 당장 구하나가 영상 내리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지석은 단칼에 딱 거절을 해버려요. 그러자 세영이 따집니다. 우리는 한편 아냐? 나는 지석 씨와 한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보안 서버 인증키까지 갖다가 바쳤던 건데 도대체 이제 와서 왜 이래? 이렇게 따지고 듭니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말했었지. 황진구랑 구하나가 서로 못 만나게 해달라고. 그것에 대해서도 지석 씨가 나에게 확답도 주지 않았거든? 도대체 지석 씨는 내 편이야? 아니야? 이렇게 큰 소리치며 따집니다. 지석은 속으로는 이 천하의 나쁜 년아. 내가 우리 누나 뺨 때리고 돈봉투 조작하는 영상을 보고 나는 너무도 혈압이 올라서 당장에 세영이 내 목을 또 조르려고 했거든. 하지만 내가 이렇게 애써 참아주고 있는 마당인데 뭐 나보고 너의 편을 들어달라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코웃음을 칩니다. 하지만 혜성이 망할 때까지는 윤세영을 이용을 해먹어야 해요. 그러니 겉으로는 아무 영혼 없이 세영아, 걱정 마. 나는 내 편이야. 하지만 하나 누나가 이젠 내 말도 안 들어. 영상 내리라고 해봐야 나만 욕을 먹을 거야. 그리고 황진구랑 만나지 말라고 해봐야 다 큰 성인이라 내 말을 듣지를 않아.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발뺌을 하게 됩니다. 한편 최명진은 은총이를 구하나에게서 떼어놓게 하기 위해 은총이를 유학을 보내라고 자꾸 신여진을 꼬드기고 있어요. 하지만 신여진은 회사가 감사 때문에 시끄러우니 최명진 말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감사가 한창인데 신여진이 안식년 휴가를 내고 은총이랑 같이 떠날 형편도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어린 은총이만 유학을 보내고 나면 눈에 밟히게 보고 싶어서 신여진이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 최명지가 자꾸 옆에서 은총이 유학 보내라고 부추기면 옆에서 정신 사납게 좀 하지 좀 말라고 결국은 화를 버럭버럭 내게 될 것입니다.